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 터가 좋지 않은 집에서 겪었던 일. 제가 초딩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살던 집은 전형적인 한옥주택으로 재래식 화장실과 다락방 난방을 관리하는 보일러실 등이 따로 있는 집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개를 키웠었는데 거의 잡종견이었지만 참 많은 정이 들었습니다. 오일장에서 사온 똥개를 사다가 그 개가 다시 새끼를 낳고 이런 식으로 쭉 키워왔었습니다. 그런대로 정원이 널찍했고 잔디도 파릇파릇 꽤 괜찮은 집이었더랬습니다. 그때쯤 우리 발바리가 낳은 1년여 정도 된 귀여운 강아지 포미.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아주 귀여운 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오고 장마철이 되어 비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천둥도 좀 심하게 치고 비도 좀 내리는 것 같아 밖에 있는 개가 걱정되어 나와보니 이놈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죠. 처음엔 밖으로 뛰쳐나갔나 했지만 현관은 잠겨 있어서 그럴 리는 없고 정원 나무 사이 구석구석 찾다가 혹시 화장실에 빠졌나 해서 화장실도 가보았는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찾다 마지막 남은 곳이 지하실. 제가 그 집에 몇 년 살면서 그곳은 드나든 것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는데 연탄가스 냄새도 싫었거니와 벌건 대낮에도 빛이 드나들지 않아 칠흑같이 어두웠던 음산하고 기분 나쁜 그곳이 아주 싫어서였습니다. 기르던 개들도 졸졸 따라다니다 이곳 근처만 오면 뒷걸음질 치는 그런 곳이었죠. 게다가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그곳에 혼자 내려갈 용기가 나지 않아 일단 집으로 다시 들어와 엄마에게 개가 없어졌다고 말을 한 후 엄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엄마는 제가 찾아본 곳을 다시 둘러보셨고 전 지하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내려가니 전구도 나가 있고 정말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냥 문전에서 캄캄한 그곳을 대충 둘러보고 설마 여기 있으려고 후다닥 나가려는 찰나 으르릉 하는 소리가 나더군요. 살펴보니 보일러 다이 밑에서 개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으르릉 거리기만 할 뿐 꼼짝도 않더군요. 팔을 뻗어서 꺼내려는데 깨개갱 하더니 개가 자지러졌습니다. 보니까 오줌 똥도 지린 것 같고 처음엔 지약 같은 거를 먹었나 했습니다. 이전에 키우던 놈이 그렇게 갔었죠. 엄마가 달려오고 엄마도 개다리를 확 끌어서 일단 빼냈는데 개 눈깔이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빼놓으니까 다시 겨들어가고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엄마가 한참 생각을 하시더군요. 전 겁이 좀 나서 일단 계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그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방언 같은 거를 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샬라샬라 영어도 아니고 듣기 좀 거북한 말이었는데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더군요. 그 방언이 처음엔 안 나오다가 기도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에 터져나오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 요상한 말들이 내뿜어지는데 개가 일어서더니 짖더군요. 직가는 뭐가 보이는지 허공에다 대고 아주 처절하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에 소름이 쫙 오르고 신기하기도 하고 한 30분 계속 이어졌는데 이쯤했으면 됐나 싶어 기도를 멈추시더라고요. 근데 개가 다시 허연 눈가를 뒤집더니 또 자지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 불쌍한 건 어떻게 하니 안타까워하시며 눈물 흘리시다가 저를 데리고 일단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곳에 포미는 왜 들어갔던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 이웃집 아주머니와 어머니의 대화는 이런 말들이었는데 각 가정마다 갖가지 귀신들이 기생하고 있고 오랫동안 눌러있던 귀신이 강함이나 종교적인 힘에 의해 강제로 나가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때는 꼭 사람이나 그 집에서 키우는 가축 등에게 해를 끼치고 나간다라는 대화였습니다. 전 어린 마음에 참 많이 놀랐고 그저 막연히 귀신이나 얘기로만 듣던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처음 접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개는 계속 울부짖고 날뛰며 집 주변을 뱅뱅 돌다가 다음날 끝내 차갑게 굳어있더군요. 말 못하는 불쌍한 강아지, 우리 포미는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이상한 일을 몇 번 겪게 되었는데 벽에 걸린 액자에 수십 명의 사람 잔상이 바뀌어가는 현상이라든지 저랑 잘 어울려 놀던 바로 옆집 살던 아이가 처참한 교통사고로 죽게 된 일도 있었고 그 집에서 가위도 엄청 많이 눌렸었습니다. 집에 놀러온 멀쩡하던 아이가 까르륵 대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고 등등 아무래도 집터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목만 있는 병사.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겪은 일입니다. 저는 몇 번 정도 이상한 일을 겪기도 해서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또 괴담도 무척 좋아했고요. 그래서 저는 후임들과 근무를 설 때면
후임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아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 밑에 새로 후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임은 사회에서 이른바 좀 놀던 친구였는데 거기에 아마추어 복싱 선수였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자신만만한 친구였습니다. 후임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그런 것은 모두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임과 근무를 설 때면 저는 귀신 이야기를 하고 후임은 사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술훈련 때문에 저희는 산으로 올라가 각자 진지에 투입되었습니다. 저는 기관총 사수였고 후임은 부사수였기 때문에 함께 산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꼽등이가 수십 마리나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후임은 벌레 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분대장에게 진지를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후임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다른 진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도록 대항구는 오지 않았고 저는 교대로 자면서 기다리자고 후임에게 제안한 뒤 먼저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오싹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자다가 눈을 떴습니다. 하늘을 보자 보름달이 떠 있어서 그걸 보면서 집 생각을 하고 있었죠. 후임은 졸고 있는 것인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생활하느라 힘들 거라는 생각에 그냥 내버려뒀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후임은 조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뜬 채 멍하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후임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후임은 예 일병님은 그거 못 보셨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뭔가 있었구나 싶어서 무슨 일인지 캐묻자 후임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 사이 후임 역시 살짝 졸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잠을 깨서 졸던 자세 그대로 눈만 떠서 바닥이 보이는데 저와 후임 사이에 군복을 입은 다리가 보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망했구나. 소대장님에게 걸렸나? 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였다면 이미 그 시점에서 귀신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후임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에 그냥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호 안에 누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 쪽을 봤지만 저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호 안에 있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을 세운 채 무릎에 팔을 짚고 턱을 괜 채 경계를 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군복이 얼룩무늬가 아니라 회색의 단색이었습니다. 또 방탄 헬멧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목의 각도였습니다. 하지만 후임은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던 탓에 자세히 바라봤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목이 없어서 손으로 머리를 들고 경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 후임과는 귀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세 달 정도 지난 뒤 저는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너 지금도 귀신 안 믿냐? 그러자 후임은 말했죠. 조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훅 갑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릴 때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일.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진짜 친하게 지내던 친구 셋이 있었어. 진짜 매일 붙어서 살 정도로 몰려다녔는데 한 놈은 밝고 사교성 지리는데 약간 맹한 놈. 한 놈은 평소에 말없다가 약반 듯한 말을 툭툭 던지는 놈. 한 놈은 우리 셋의 장난을 웃기게 받아주는 놈. 우리 넷이 교실에서 놀고 있으면 괜시리 다가와서 틱틱대는 싸가지가 한 놈 있었지. 말투부터 좀 재수 없다고 해야 되나. 우리 모두 길 별로 안 좋아했는데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어느샌가 와서 말 거는 그런 놈이어서 뭔가 음침하고 생각해보면 딱히 어울리는 친구도 없던 걸로 기억해. 우리가 그 당시에 진짜 재밌게 놀았었지. 뭐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암튼 획기적이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학교에서 인기가 좀 좋았어. 얘가 그래서 따라다닌 건지 뭔지는 몰라도 그 사교성 좋은 애가 그래도 말 많이 해주니까 더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어서 어느 날은 학교 끝나자마자 뛰어나가자고 짜고서 멀리 가서 논 적도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걔가 우리한테 생일 파티에 오라는 거야. 솔직히 가기 싫었는데 교성 좋은 애가 갈까? 라고 하니까 다 가볼까라는 분위기가 돼서 가기로 맘먹었지. 진짜 요일은 확실히 기억나는 게 수요일이었어. 우리 학교는 수요일은 사교시만 해서 사교시 끝나고 집에 갔다가 다시 2시에 만나서 얘네 집으로 가기로 했었지. 난 엄마한테 생일 선물 사야 된다고 돈 받아서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사서 포장했어.
나도 못 사본 문상을 선물하기로 했고 다른 애들도 졸업식 건담 이런 거 사와서 얘네 집에 갔지. 학교 옆 아파트 7층. 왠지 아직도 생생한 위치. 걔네 집 벨을 누르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몇 번 계속 누르니까 집안에서 어른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들어오라고 말이지. 그래서 문 열었는데 집이 어둡고 문 열자마자 보인 게 거실에서 앉아서 TV 보고 있는 아저씨였어. 근데 걔는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한테 걔 없어요? 라고 하니까 저쪽 방에 들어가 보라고 하는데 뭔가 무섭게 말해서 우리 잔뜩 쫄았어. 방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어두운 방에서 혼자 컴퓨터 하고 있는데 우릴 본체도 안 하는 거야. 난 그때 아저씨한테 쫄아서 아무 생각 안 났는데 생일 축하한다고 생일 선물 줬지. 알았다고 하더니 선물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게임만 하는 거야. 난 뭐 생일 파티라길래 뭐 먹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무섭기만 하고 그냥 나가고 싶었지. 그 새낀 계속 컴퓨터만 보고 게임만 하고 있고 우리는 그냥 말없이 서 있었어. 한 10분이 있었나? 아저씨가 갑자기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야. 약간 언성도 높고 쫄아있는 상태라. 아무 생각 없이 놀래서 우리 다 뛰쳐나가고 문 잠그는 소리 들리고 일단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까 말이 트이는 거지. 짜증나서 우리끼리 놀러 갔어. 다음날 학교에서 오려고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안 나와서 얘 왜 안 나오냐고 담임한테 물어봤는데 전학을 갔다는 거야. 선물 먹고 잰 거야? 하면서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 그놈 얘기만 나오면 가고 욕하기 바빴는데 최근 생각해보면 뭔가 집안에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커튼 치고 집안도 어둡고 얘는 컴퓨터 하면서 반응도 없고 걔네 아저씨는 얘 친구한테 언성 높이고 암튼 당시에는 우리 엿먹이고 튄 것 같아서 소름 돋았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